자, 오늘 나갈 분량은요. 지난번에 행복의 경제학 할 때 아주 좀 재밌게 했는데 오늘 나갈 분량은 이제 뒷부분입니다. 자, 뒷부분 자기의 일을 사랑하라. 참 자기의 일을 사랑하라. 거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뭐 자기 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냥 정말 생활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물질을 쫓아서 살게 되죠. 그죠? 물질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카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조카 이름은 롯, 롯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은요, 삼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조카 롯은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삼촌을 따라서 삼촌의 일을 도와주고 또 자신의 어떤 가정을 꾸리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위해서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왔고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문제에 시달리게 되면 땅의 문제, 인간 문제, 현실 문제에 시달리게 되죠. 물론 아브라함도 땅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에 시달리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 위기에 처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인을 구하지 못했죠.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카 롯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자기 딸들과 더불어서 아주 안 좋은 악행을 저지르게 됐죠. 그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참 좋거든요. 참 그냥 누구나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 좋은데 목적은 좀 분명해야 되겠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목적, 자기 목표나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목적에 이끌려서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목적에 이끌린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자, 유태인들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밝혀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걸 삶의 모토로 삼으세요. 삶의 모토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름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만나는 자를 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이 만나는 사람, 생전 모르는 사람이라도 먼저 축복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만난 사람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냐,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어떤 분야에 계시느냐. 자, 이제 이거는 누가 많이 하냐면 그냥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멘트죠. 자, 이 질문에 30초 안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라. 저는요, 자기소개 세 줄짜리 꼭 만드세요. 그냥 뭐
저는 그냥 기분이에요.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알고 싶지도 않아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명함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명함보다 중요한 거는 목소리 같습니다. 개인의 목소리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서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떠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럼 뭐가 달라요? 벌써 상대방의 느낌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호감이 달라진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 그냥 뭐, 보험 일 해요. 저는 그냥, 그 뭐, 태권도 사범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좀 아름답게 표현해가지고, 세 줄짜리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평생에 이거 세 줄도 못 만들고 사신다. 그냥, 그 나가 죽어야 될 일이에요. 진짜 나가 죽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하도 툭하면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해가지고 제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툭하면 나가 죽어라. 예, 그래가지고 좀 나가 죽진 않았고 나가 살았죠. 자, 우리가 설사 자신이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회사원이라도 마치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된다. 비즈니스 하고 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좁게 보고 자신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 그래요. 할 일이 자꾸만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할 일을 만들면 되죠. 그죠? 취업의 문은 자꾸만 좁아지니까 그래요. 취업의 문보다 창업의 문을 열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그러면 돼요. 있는 돈 아껴보겠다 하지 마시고, 있는 돈을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정말 차근차근히 계획을 잘 짜고, 단계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예, 그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미 패자 각본을 많이 갖고 있어요. 패자 각본, 승자 각본보다 패자 각본.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경기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각본을 짜잖아요. 그죠? 코치와 더불어서 각본을 짜잖아요. 혼자 노력하지 않아요. 팀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막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이기려고 애씁니다. 근데 자꾸만 인생에 저 메이저리그로 나간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마이너리그에 있거나 동네 리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맨날 패자 각본만 쓰는 거예요. 패자 각본. 자, 승자 각본을 만들어서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여러분들 이제 만날 사람들은요,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도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아시는 사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여기서요, 김은숙 성사님하고, 저기 뭐야, 윤양수 목사님이세요.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아닌가? 4년 차 된 것 같아요. 은숙 성사님. 그러시죠, 은숙 성사님? 뭐, 저를 어떻게 뭐 잘 알고 지내진 않았죠. 그죠? 희한해요, 보면은. 이게 인연이 있긴 있나 봐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보면 인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4대 중요한 학설이 있는데, 인연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다짐이었다 그러잖아요. 필연이었다. 다름이 네. 네. 노사연이 그 노래, 그 사연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고 사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유사연인데 노사연이라고 하셔요. 자, 그 남편 이름이 뭐죠? 참 노사연의 남편 이름, 노사연 씨의 남편 이름, 뭐 사는 게 무엇인지 불렀던 분이죠. 이무송, 예, 이무송, 야 이무송 씨, 이무송은 뭐 사는 게 무엇인지로 아주 떴죠. 근데 이무송 그 가수분이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첫 번째 노래는 아주 떴는데 두 번째 노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름이 좀 잘못됐어요. 이무송 두 번째 노래가 없다. 이무송 무송, 그래서 무송, 이무송이라고 바꾸 이무송이 아니고 이유송 삼유송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굉장히 박장대소를 했어요. 진짜 두 번째 노래가 없더라고. 사는 게 무엇인지 그것만 부르다가냐 지금 팍 늙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방송도 안 나와요. 갈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더라고, 그나마. 감사하죠. 예. 여러분, 최후의 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네, 곳의 최후의 보루는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다음 장입니다. 자, 소통의 달변가가 되라. 아까 홍경분 박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달변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달변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말 잘하기의 부분에서 생각해 볼게요. 물론 뭐 경청하기는 다 아는데, 자, 우리는 보통 이제 말더듬이나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죠? 좀 신경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학을 저는 저 대학원 다닐 때 한 학기 배워봤는데 참 어려워요. 정말 소통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특히 자, 사람들의 주된 일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 대부분 다 말로 해서 말로 끝나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소통은 뭐와 같으냐면요. 소와 통할 정도의 대화 능력. 소와 통할 정도로. 여러분 소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소하고 통할 정도로 대화 능력이면 소하고 통할 정도로. 자, 그래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중역들은요. 스피치 능력을 갈고 닦는 걸 자주 봐요. 참 말 잘해요. 네, 저도 이제 대기업체 생활을 세 군데서 해봤는데 참 사장들 보면 말 참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요. 스스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근데 그거의 비결에는요, 독서에 있어요. 독서. 인문학 독서를 많이 하죠. 여러분 뭐 기술 서적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공계 사람이라고 해서도 인문계 책을 안 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과 글은 철저히 인문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신학서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만 내립다 읽으면 뭐가 되냐면 예, 사람이 좀 뭐랄까 맹목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맹목적인 사람, 남을 가르치게 되고, 심지어, 예, 어떤 분 보면 가끔 보면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나면 이상하게 저한테 많이 가르쳐요. 제가 좀 성경 선생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계속 가르쳐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래도 가르쳐요. 이분이 미쳤나?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말해보세요. 에? 모르잖아요. 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어, 말고 저기 가서 좀 회개하고 좀 조용히 좀 저기서 하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좀 말하는 훈련 스피치 훈련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커뮤니케이션 뭐 달변가는 아니더라도 능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의 역량은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뭐라 썼어요? 근데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호한 말보다는 팩트에 기초해서 진실만을 말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야 떳떳하게 말해요. 자신감 있게. 근데 팩트에 기초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거나 좀 애매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좀 버버대기 시작해요. 심지어 벙어리가 아닌데 말더듬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장 우리 보면은 자, 일자려는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문을 제가 써놨어요. 불통즉통, 통즉 불통. 야, 불통이라는 걸 여기서 났어요. 기혈이 통하지 않고 막히면 병이 되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안 되면 병이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막히면 교통이 정체됐다고 그러셨죠? 사람의 그 언어가 막히면 소통이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는 것은 병이 돼버려요. 그래서 고이면 썩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그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썩어가요, 그 사람이. 정말 속이 썩어가요. 침묵 좋아하지 마세요. 뭐 침묵이 옛날에 누가 금이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뭔 침묵이 금이에요. 침묵이지 그냥. 침묵이 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금으로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건 말장난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장난이에요. 웅변은 은이다 해가지고 뭐 웅변이 은으로 변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금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효과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은쟁반의 옥구슬 같이. 언쟁반의 옥구슬처럼 정말 어렵죠. 구슬같이 이렇게 그런 목소리가 없는, 그런 뭐 성우들은 다 부자 되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때에 맞는 말, 혹은 상식적인 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팩트에 기초한 사실적인 말,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침묵하지 않으면 금을 뺏기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제가 하브루타 강사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침묵이 금이 되지? 그럼 뭐 질문 던졌는데. 근데 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이 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그쪽 부분에서 침묵하든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니면 거짓을 강요당할 때 침묵하셔야죠.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신이 불리하면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불리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예. 자, 직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는 경영학과, 대학과 직장에 딱 들어갈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지를. 근데 막상 직장에 가보니까 첫날부터 중요하더라고요. 자기소개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인사 잘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해 줘야지. 업무 처리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배우면서, 예,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한 3년은 걸리더라고요. 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근데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갈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보던 사람만 계속 보고 만나는 사람만 계속 만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 이제 중요한 부분. 자, 분명하고 불타는 목표를 만들어라. 분명하고 불타는 목표. 제가 지난번에 목표 설정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약간 저기 탑 클래스 사람과 미들 클래스, 자, 로 클래스 얘기했죠. 로 클래스는 목표가 많다고 그랬죠. 그죠? 목표가 많으니까 산만하고 오히려 목표들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죠. 약간 그 다음에 작은 목표들은 조금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죠? 목표가 여러 개니까 바쁜 거예요. 그 다음 미들 클래스 사람은 목표는 적어요. 목표는 한 뭐 두 개, 세 개만 해놨는데 그것도 바쁩니다. 목표 달성. 그래서 뭐 주간에 일을 하고 뭐 야간에 또 일하고 다른 거 뭐 그다음에 학위 공부하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잡을 찾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뭐 큰 돈을 버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탑 클래스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똘똘한 거, 스마트한 거 하나에 온갖 집중한다 그랬죠. 몰입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몰입이 되죠. 똘똘한 거 하나, 스마트한 거 하나에 큰 목표 하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목표는 목적이 된다 그랬어요. 작은 목표는요, 다 수단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다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병도 나게 되고. 그렇죠. 한 가지로의 방향으로 쭉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가지의 방향으로 하시겠어요? 한 가지의 큰 목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둯대를 향하여 딱 그랬죠. 그렇죠. 다른 거 다 버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학습 목표라는 게 있어요. 책을 보면 독서는 독서의 목표가 있어요. 그걸 딱 한번은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목표를 찾아요. 자, 학습 목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이렇게 매매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을 찾아라. 본질을 찾으면 나머지는 버려도 좋다. 자, 셰익스피어가 얘기했죠. 본질을 찾으면 나머지는 버려도 좋다. 사람이요, 위대해지려면 간단한 방법은요, 본질을 찾으면 끝나요. 핵심을 찾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해요? 버려도 좋다. 나머지를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 카피라이터 광고의 세계에서는요, 3,000페이지를요, 단 세 줄로 요약하라고 그래요. 3,000페이지를 세 줄로 요약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세 줄을 딱 요약하는 순간, 3,000페이지가 그냥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지겠어요, 그 사람. 그걸 다 읽어내고, 요약하고 요약하다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핵심을 찾으면 어느 순간 천재가 돼요. 정말입니다. 자, 탈무드는 말합니다. 특별한 삶을 살고 싶으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라. 특별한 노력.
여러분들 큰 목표 하나 정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입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 개를 하게 되면 결국 부실을 하게 되고 이도저도 아닌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세상을 좁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소견이 좁거나 생각이 좁고 또 굉장히 분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끔은 좀 멈춤 버튼을 하고서 나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과감히 이게 나하고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원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버린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손해볼 거 없어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지혜. 거기에서 또 능력이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가령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Can I take an order? 이렇게 했어요. 하고서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난감하며 아무런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레스토랑에 있는 손님과 같아요. 잘 보세요. 우주 레스토랑이에요. 우주에서 주는 양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레스토랑의 가격은 돈이 아니라 가치나 행동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위한 행동 목록을 작성하고 위시리스트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면 주문한 대로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했죠. 주문하는 대로 나와요. 아까 중보기도 얘기했어요. 성사님. 주문하는 대로 나옵니다. 우주의 웨이터리스가 그렇게 해줍니다. 웨이터가 아 이거 주문하겠습니다. 값은 언제 지불해요? 나중에 지불하는 거예요. 값은 감사원금으로 지불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땀을 흘려 노력하는 거에서도 감사하고 또 노력하지 않은 거 근데 그런 거 주셨을 때도 감사하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레스토랑에서의 가격은 돈이 아니라 가치나 행동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상상을 현실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제가 강의 초반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주신 일반 은총과 주신 특별 은총을 하이브리드 시키라고. 일반 은총 따로, 특별 은총 따로 하는 그런 교인들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서 영적인 척을 해. 영적이지 않아요. 엉적이지. 엉적, 엉터리 같은. 엉터리가 너무나 많아요. 네. 자, 여러분들 정말 큰 목표.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목표와 꿈을 다시 기록하라. 여러분 이런 시간 없습니까? 일할 시간은 많고 이런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없어요? 목표와 꿈을 다시 기록할 시간 없냐고요. 음, 나가 죽어야지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나가 죽어야지. 뭐 하실 건데? 뭐 일을 더 하려고요? 그거 병들어요. 여러분들 그 목표를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거를 정말 잘 해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죠. 좀 고정된 잡을 좀 가지면서 다른 뭐 유동적인 다른 것을 하겠다. 이것도 괜찮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뭐 내가 이거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뭐 평생에 그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죠? 언젠가는 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목표와 꿈을 좀 써보는 게 좋습니다. 가끔 써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노트에다가. 자, 한번 써보십시오.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계속 써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김은희 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피터 드러커.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라. 거기에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 그렇죠.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 시간이 좀 남겠죠.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라. 거기에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천금 같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피터 드러커는요, 경영학을 만든 분이에요. 경영학의 구루란 말이에요. 마스터예요. 그랜드 마스터예요. 진짜 경영학의 그랜드 마스터인데 이분이요 평생에 80세가 될도록 유태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원래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자, 유태인들에게는요, 유태인들이 머리 사용법이 좀 달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메모해 놓으세요. 이디시 콥이라고 그래요. 이디시 콥. 이디시 콥은 뭐냐면 유태인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유태인의 머리. 이게 머리 사용법이 달라요.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유태인의 머리 사용법 1번. 1번이 뭔지 메모해 놓으세요. 기회를 포착하라예요. 기회를 포착해야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상당수의 많은 과정은 기회들이 있어요. 기회들. 그리고 누굴 만날 기회, 일할 기회, 혹은 무엇인가를 해낼 기회들도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주시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땅에서 주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정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 가만히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이나 조작거리고 가만히 앉아서 물론 뭐 따로 할 일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일들을 기본적인 일들을 잘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본적인 자기 생활을 잘하면서 여러분들 주어진 삶에 기회들을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회를 포착하라가 이디시콥, 즉 유대인의 머리에 첫 번째로 중요한 룰입니다. 그걸 키룰이라고 그래요. 키룰. 기회를 포착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태인들은요. 부모 세대들 조상 때부터 이 얘기를 늘 듣고 살아요. 늘 듣고 살아라. 기회를 찾아라.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찾아라.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그죠? 꿈을 가질 기회들이 있잖아요. 뭐 기회가 뭐 일생에 뭐 동양에서는 그러죠. 일생에 3번 기회가 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그 누가 말한 거예요? 그 멍청한 그 옛날 조상이 말한 거예요. 옛날 조상들이요. 뭐 옛날 저는 고전을 좋아하지만 고전대로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고전대로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살아가면서 느낀 거예요. 고전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키 룰이 있어야 되겠다. 키 룰. 나를 움직이는 키 룰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해요. 키 룰을 갖는 거예요. 제가 개념 강사입니다. 여러분 개념 강사예요. 어떤 개념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그 개념이 그 사람을 바꾼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생의 개념이에요. 이것은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념이에요. 그것이 체화가 되면 개념 체화라고 그래요. 개념이 임바디먼트 됐다고 그래요. 컨셉트 임바디먼트가 되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완전 자신감이 넘쳐요. 그 누굴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뭔 일을 해도 실패할까 성공할까 따지지 않아요. 정말 개념 체화가 딱 되면요. 아주 편합니다. 개념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그 키 룰을 배우셔야 돼요. 키 룰. 유대인들 키 룰. 제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21가지 키 룰을 가르칠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 최초로 공개를 할게요. 한국 최초로 공개를 할 텐데 굉장히 거의 싸게 해서 제가 강의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키 룰에 대해서 가르쳐 주도록 했어요. 유태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고 어떻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벨상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엄청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그 키 룰들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종교적인 거에 빠져 살지 않아요. 어디에 빠지냐면 인간의 가진 기본적인 윤리,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인간적인 윤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이 성공의 모델이 돼요.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아요. 자기 자신을 실험한다고. 아시겠어요? 남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성공은요, 남의 성공은 남의 성공일 뿐이에요. 내 성공이 성공이야. 그죠? 내 성공이 성공이에요. 근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시겠어요? 근데 지나치게, 그래서 유태인들도 성공한 집단을 보면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 세계관에 있어서 키 룰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성공인자라고 그러는데요. 성공인자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더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에요. 클레어몬트 대학에, 미국의 클레어몬트 대학, 여기는 아주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대학이죠. 이분은요, 그 뉴욕 대학이나 뭐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오라고 했는데 다 거절하고 개척을 했어요. 클레어몬트 대학을 무려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워놨어요. 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고,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래를 창조하는 일의 목적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의 말은 뭐냐면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자, 오늘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대요. 내가 오늘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는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많든 적든 뭐 대학 나왔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죠. 자, 근데 내일을 위해 오늘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지만요. 자, 이 다른 얘기. 자,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부부간에 이런 분들 다 대부분 다 지금 부부들 생활을 많이 하시죠? 자,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며 주로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가? 이런 부부들 간의 그 대화가 주제가 별로 없어요. 부부간의 대화는 많은 것이 좋죠. 적은 것보단 좋습니다. 대화하라니까 입싸움만 하고 말싸움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 말싸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되도록 존댓말을 안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화나는 순간 있어요. 여러분들 탈무드에 무슨 얘기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아이에게 존댓말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첫애를 낳고서 라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키우는 게 좋습니까? 했더니 너무 지나치게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래요. 내가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지나치게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라. 뭐부터 하라? 아이에게 존댓말을 가르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존중의 언어를 써야 되겠죠. 아이한테. 아유, 일어났어요, 공주님. 이렇게 해서 해주면서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밥 먹을까요? 이렇게. 자, 젖 먹을까요? 하면서 존댓말을 써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어느 순간 스며들어요. 스며들고 그 아이가 한 3살, 4살 때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존댓말 써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좀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부부간에도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면 화가 나면 반말을 해요. 그 교수님 말엔 그래요. 라피 선생님, 화가 나면 반말을 한다. 근데 반말을 계속 쓰게 되면 화가 나면 뭐 합니까? 욕설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욕설을 하게 된다. 욕설을 자주 달고 다니는 사람 어때요? 나중에 폭력을 쓰죠. 화가 나면. 화가 문제예요. 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말이 문제예요. 화는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말이 문제였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말로 인해서 화가 일어났던 것이 화로 인해서 말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화가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려면 부부가. 자,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려면 우리 조갈렙 성사님, 우리 예,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려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네, 될 것 그거는 같은데요. 네,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답답한 답입니다. 뭐 다 알아요, 사람들. 그럼 될 것 같죠? 공감해 줄 것 같죠? 공감 잘 못해요, 그 순간에 쳐다보면서. 공감이 아니고 뭐가 가요?
공이 가요. 그냥 공이 날라가, 그냥. 공감. 공이 간다. 공고잉. 제일 화목한 방법은요,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있죠? 그때 관계를 잘 가지시면 돼요.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자, 예, 그러시면 돼요. 예, 자, 뭐, 그거는, 자, 화목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 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다 좋죠. 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도 결혼 생활 한 30년 가차 됐는데요. 참 어려워요. 네. 참 어려워요. 연합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연합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자, 자, 다음 장. 여기 한번 보시면 좀 좋은 게 있어요. 자,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대화 법칙. 자, 긍정적인 말은 5번. 부정적인 말은 한 번 정도. 부정적인 말도 필요해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판단해 주는 거. 모두 다 긍정적인 집은요, 낙천적인 집이에요. 낙천적인 집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 집은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집, 뭐 나쁜 집은 아닌데, 뭐가 좀 복이 안 들어와요. 낙천적인 집은. 참 복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항상 그 뭐 그런 집은 좀 약간 좀 병에 가까워요. 낙천적인 병에 가깝다. 낙관적인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낙관적. 자, 긍정적인 말은 5번, 부정적인 말 한 번 정도. 자, 배우자가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했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칭찬과 격려 등 5번 긍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자, 5대1 법칙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고전이 중요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고전 참 좋긴 해요. 고전 읽기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제가 얼마나 고전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고전했어요. 근데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 응? 제가요, 연고전을 많이 했어요. 연고전. 연고전은 가끔 했는데 아주 그 고전했어요. 자, 5대1로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죠. 그죠? 또 하나, 원투 쓰리 법칙도 알죠? 말은 하나로, 듣기는 2배로, 맞장구는 3배로 해줘라. 그죠? 원투 쓰리 법칙. 긍정적인 말 3번 해주면 뭐 지금까지 이렇게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요. 뭐 칭찬, 격려 그냥 막 억지로라도 찾아내세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팩트에 안 맞는 말은. 뭐 얼굴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팩트 안 맞아요. 네. 오늘따라 예뻐 보여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나중에 보면. 음. 마음에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팩트에 기초해서 오늘 뭐 헤어스타일 바꿨으면 머리 바꿨네요. 아이고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음. 미용실 자주 가요. 그럼. 돈 많이 들어.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제가 눈물 나는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의 그 참, 큰 이야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참. 아, 이거 노래 부를 때마다 그냥 내가 자주 눈물이 나요. 저렇게 오래오래 해로하시는 분들 보면, 참, 자, 인생에 참 깊고 힘든 강을 참 얼마나 많이 건넜을까요? 그죠? 예. 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자, 그 강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요단강이죠. 그죠? 요단강. 참 요단강. 일찍 건너시는 분도 있고, 늦게 건너시는 분도 있고. 자, 요단강. 자, 언젠가 우리는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놓고 건너가요? 우리는 십자가 놓고 건너갑니다. 우리는 십자가 놓고 건너가요. 크로스 오버할 겁니다. 자,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좋은 부부가 좋은 부자다. 이거 참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부부가 좋은 부자다. 그냥 돈은 많다고 해서 사이가 안 좋으면 좋은 부자는 아니죠. 그냥 부자죠. 부자. 음.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여기 보면은, 자, 우리, 누가 읽으실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 다 음소거 해놓으셔가지고. 자, 영숙 연구원 여기 읽어주시죠. 불을 쌓고 싶으면. 네.
부를 쌓고 싶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부보다 멋진 것이다. 좋은 부부란 진정 좋은 부자다. 참, 제가 써놓고도 여기 영원토록 있죠? 물음표 해놨어요. 영원토록 물음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자, 그래서 어떤 부보다 멋진 것이에요. 좋은 부부란 진정 좋은 부자다. 특히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부부 사이 금실이. 늘 화목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외국 살다 보면 참. 근데 이게 소유가 늘어나고 할 일이 늘어나면 늘 근심이 많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존재냐 소유냐 할 때 이 존재를 추구하는 거 꼭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와 더불어서 비례하여서 존재도 추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돈이 여기 볼까요? 돈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든 부부 공동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두 사람의 사랑과 유대에 의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들어온 입구가 어느 쪽이 신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부정적인 방법으로나 비리로 돈을 축적하게 되면 그 부부의 관계는 파탄으로 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정직한 돈이 정직한 부를 만든다. 정직한 부부 생활이 행복의 첩경이다. 인마이 포켓하는 사람들 많죠? 뒷주머니 차고. 예, 제가 그랬어요. 자, 인마이 포켓하고 뒷주머니 차는 사람들, 여러분들, 예, 아니 될 줄 압니다. 네.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은희쌤이 그랬나요? 자, 자, 다음 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참 좋아요. as you ar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운을 자꾸 얘기해요. 운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하고 싶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분들 그 상상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은 기도와 더불어서 내 가슴 속에 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하면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요, 어학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요, 어학을 품는 거예요. 막 끌어당겨야 돼. 내가 영어를 사랑합니다. I love English.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스칸디나비아 언어도 한번 해보라고. 남들 하는 거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남들 뭐 토익 900점 맞아도 자기는 될 것 같죠? 맨날 600점 맞으면서 왜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몰라. 토익 뭐들 그렇게 열심히 해요? 다음에는 잘하겠지, 거짓말. 다음에는 더 떨어져. 또 다음에 또 하게. 다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회가 넘쳐요? 돈이 넘치냐고, 시간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차라리 다른 나라 언어 공부하세요. 그러면요, 그 나라 대사관에 가서 근무할 수 있어요. 아랍어. 아랍어도 좋던데. 예?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랍어.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해서 알아본데. 얼마나 좋습니까? 해놓으면 좋아요, 언젠가. 제가 아는 아이가 아랍어를 공부했는데 지금 대사관 가서 근무하잖아요. 네? 외교부 소속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뽑더라는 거예요. 뭐 외무고시를 합격 안 해도. 아랍어를 너무 잘했대요. 모로코 가서 유학했대요. 어학연수를, 모로코. 가가지고 선교했다는 거야, 선교. 1년간. 어학연수하고. 모로코가 제일 싸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알제리, 모로코 거기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대사관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어디더라, 대사관 이름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한국 대사관. 거기서 근무하더라고요. 저기 돈을 많이 준다던데. 한 600만 원 정도 받던데요. 이거 알아보 잘해놓으니까 좋다고. 명지대 아랍어과 나왔나?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아랍 땅에 가서 뭐 한다. 그 속이 좁으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일 하려다가 막, 그래서 영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해. 그러지 마세요. 그 아랍어. 아랍어가 있는데 왜? 영어 공부를 괜히 한다고 했다가. 근데 그건 영문과 학생들한테도 안 되고,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경영학과 학생들이에요. MBA 하는 애들이 영어를 제일 잘하거든요. 제가 MBA 출신 아닙니까? 그 영어도 막 거의 퍼펙트하게 맞추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이거를 끌어당기면 자, 보세요. 이 법칙은 네 번째, 세 번째 줄 볼까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밤낮으로 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일만 실현해 버리고 만다는 법칙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들 안 좋은 거를 끌어당기면요. 안 좋은 일만 일어나. 좋은 일을 끌어당기면 그게 아직은 내 거는 아니지만 좋은 일을 끌어당기면 언젠가 내 것이 돼요. 좋은 게 일어나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또 문제는 뭐냐면 끌어당기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게 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끌고 가는 거, 나를 끌고 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 내가 어디에서 에너지를 많이 빨리는가?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쏟고 있는가? 근데 그게 에너지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가치가 없다고 빨리 버려야 되죠. 근데 그걸 깨우치지 못해. 깨우치지 못해. 왜요? 그런 현명한 스승이 없어서. 잡아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운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평가하고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 점쟁이한테 많이 가는데 점쟁이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포춘텔러라고 그래요. 포춘텔러. 운을 말해주는 사람이래요. 어? 맞습니까? 점쟁이가? 점쟁이한테 가지 마세요. 자신의 점이나 빼세요. 제발 좀. 기독교인들 중에요. 4분의 1 이상이 점집을 찾는다고 그러죠. 교회보다 점집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저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안 쳐요? 점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있던데? 그죠? 카드 역술, 마시네. 그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토정 비결, 아, 토정 비결. 토정 타로, 비결은 좀 괜찮아요. 차라리. 그거는. 타로점. 타로 보는 거, 타로. 또 뭐가 있습니까? 보면 그날의 운세라는 게 있어요. 각 띠별로 운세. 그 다음에 또 별자리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신도 부적도 있고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어휴 돈이 없어서 사주, 재수 없어서 사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나쁜 운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한편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행운하다 하면서 운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운이라는 말보다 정말로 자, 여러분들 뭐를 기대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기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날에 어떤 기회를 좋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어떤 거래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짐. 여러분들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가요. 아침마다 해야 될 것은 자기 다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다짐. 자기 다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차 한 잔이 하루를 결정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죠? 자, 빌 게이츠가 말한 거 우리 김은희 쌤 말해주세요. 오늘 또 오늘 할 일을 오늘 좀 네, 방언이 열심히 나오 예, 방언이 나오네요. 자, 오늘 또 참 좋은 날이다. 좋은 행운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서 거울 보면서 무장하고 갔다 옵니다. 매일 이렇게 외쳐요. 근데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고 같은 거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많은 피해를 봐요. 재정적 피해, 시간적 피해, 또 혹은 신체적 피해를 봤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화내면 안 되겠죠. 그죠?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보험 처리를 한다든지 훨씬 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되겠죠. 자, 부자가 되는 거. 자, 여러분들 다가올 10분 후와 미래의 10분 후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가는 자세가 비로소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준다. 10분 정도 생각하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거. 하루에 10분 정도 예, 자기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자기를 위한 시간. 자기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시간.
자, 보십시오. 좋은 것만 선택하여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면 어떻게 우리가 다 가져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냐고요. 세옹지마 얘기하시죠? 자, 네. 우리 세옹지마. 자, 우리 홍경분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옹지마에 대해서. 좋은 일도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온다는. 네. 자, 우리 세옹이라는 노인. 세옹이라는 노인의 그 말이죠, 말. 그죠? 자,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 그래서 세옹이라는 노인이 말이 저기 말 가지고 얘기했죠. 말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말이 없어져가지고 뭐 저거 했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말이 딴 데 가가지고 앞말인데 또 순말을 데리고 왔나 보지. 순말이 앞말을 데리고 왔는지 하여튼 헷갈리는데. 그래서 말 두 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말이 나가니까 뭐라 그래. 마을 사람들이 고구려 시대인데 아유 너무 안 됐어요. 말을 잃어버려서.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말은요.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리무진급이에요. 근데 그때 말이 없어지니까 아이고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용 노래 모르지 또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근데 말 두 마리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아이고 축하드렸는데 이번에 세용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또 모르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유 아이고 노이 아이고 세용 어르신 아이고 너무 안 됐어요. 말이 애가 장애인이 돼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세용 노인이 뭐라 그래요? 뭘 어떻게 하기는 이게 또 혹시 알아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그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 다 끌려갔네. 다 뒤졌네. 그 아들만 살아남았죠. 여러분 세옹지마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할렐루야만 하지 마세요. 혹시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죠. 세옹지마의 어떤 이건 얘기는 근데 여건 좀 이거는 뭐 고구려 시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고전에서요 중요한 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많이 가지세요. 이야기를 풍부하게 가진 사람이 말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발명가가 되려면요 스토리텔러가 되면 돼요. 스토리텔러 안 하고 좀 어려운 말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좀 해요. 괜찮아요. 저는 좀 해요.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스토리를 많이 하세요. 스토리. 특히 여러분들 복음서하고 바울서신 읽어보세요. 복음서가 스토리가 많죠. 그죠? 복음서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들 전도사가 글을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 전도사. 특히 비유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 비유를 가지고 딱 전하면은요, 아주 뭐 사람들이 쏙쏙 빨려듭니다. 비유를 잘 전하세요. 저는 또 비유학자이기도 합니다. 비유책자. 미쳤다고 580쪽을 썼어요. 자, 다음. 자, 인생이 기로에 있다면, 자,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를 생각하라. 10분 후. 자, 세 가지 시간대 볼까요?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를 뜻합니다. 즉,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당황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의 결과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자, 피터 드러커의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상황. 받아들여요. 자, 에카르트 톨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약간 신비주의자예요. 약간 신비주의자인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어떤 좋은 길만 걷지 않아요. 이렇게 모래밭길, 이 광야길, 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막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자, 이거를 걸어간 사람, 나는 가끔 요셉을 떠올립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노예로 풀려가서 그 이집트, 자, 이스라엘 광야와 사막을 지나면서 노예들은요,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해요. 옛날에는 말이나 소에 타오지 않고 걸어서 가야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노예의 삶이. 줄에 묶여서 주는 물 가끔씩 먹어가면서 막 타는 목마름으로 살았어야 돼.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대로 생각한 거예요. 10분 후 생각했고, 그 다음에 10개월 후, 이제 노예가 되어 있겠지.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또 10년 후를 생각했죠. 그죠? 여러분들,
요셉은요, 요셉이 나이가 팔려갈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요셉이 나이가 팔려갈 때 13살, 16살, 17살이었죠. 예, 하여튼, 예, 저의 기억력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어요. 저희 와이프가 아주 기억력이 좋아서 어떻게 다 기억하나 몰라요.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기억해요. 예, 대단한 기억력. 그리고 저희 어머니 2분밖에 없어요. 저보다 기억력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기억력 대회 나가려고 했는데, 자, 생각해보면, 자, 요셉은 나중에 이제 감옥 생활까지 거치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들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총리급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총리급. 그죠? 자, 꿈을 꾸세요. 총리급은 돼야지. 쪼잔하게, 그게 뭡니까? 감옥의 간수 수준이나, 뭐, 보디발 같은 경호대장이나, 그 그지 같은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총리급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왕의 꿈. 예. 꿈이 크면 세금을 더 걷어갑니까? 무슨 누가 팹니까? 누가 저걸 합니까? 고발해요? 꿈이 큰데? 여러분들, 나무 중에서요, 꿈이 가장 큰 나무가 뭔지 아세요? 나무 중에서 가장 꿈이 큰 나무 중에서 가장 꿈이 큰 백향목, 나무, 4글자로, 백, 꿈나무, 아니, 네 글자? 왕꿈틀이. 자,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꿈나무죠. 맞죠? 마음이라고 해놓고서 왜 꿈을 안 심어주고. 자, 3,500년 전 수메르 우르에서 발견된 길가메시 서사시 최고의 명대사. 자, 음소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시작. 인생의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고 사랑을 나누는 게 정답이다. 네. 같이 읽으세요. 자, 음소거 하시고. 제가 망설이지 마시고, 저기 과감히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지 마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시작과 끝은 끝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놀고, 사랑을 놀고, 나누는 게 사랑을 정답이다. 나누는 게 정답이다. 카르페 디엠, 아무르 파티, 아무르 카르페 파티. 디엠, 예, 현재를 즐겨라. 그렇죠.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그렇죠. 사랑하라. 카페. 예. 여러분들, 신앙은 참 좋아요. 신앙은 참 좋은데, 여러분들 신앙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 신앙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잘 기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높은 윤리 수준, 높은 교양을 갖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과 더불어서 현재를 즐기고, 운명을 사랑하는 거,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파티하시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아시겠어요? 아모르 파티. 아무도 모르게 파티하세요. 자, 인생은 축제다. 자, 숙제하듯 살지 마시고, 축제하듯 살고, 네. 숙제하듯 살지 마시고, 출제하듯 살아라. 예, 축제와 출제. 제발 좀 문제도 좀 내세요. 문제만 풀지 마시고. 자, 6강은 그렇게 마치고. 자, 이제 소감은 여러분 숙제입니다. 꼭 쓰세요.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게으르고 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게으르고 악하신 분들. 네. 좀 이쯤이 한 줄이라도 써가 보세요. 어. 자, 윤동두 시인은 그 시 쓰다가 가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참, 음.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시시하게 사실 거예요. 예. 멋대가리 하나도 없게.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뭣도 대가리가 있나 봐요.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예.
못대가리가 있나? 또 모르겠어요. 자, 다음 장. 이제 좀 벌써 7강입니다. 어휴, 세상에. 자, 유대인의 생존 비결과 성공 3요소, 푸츠파, 로시가돌,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브루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푸츠파는 뭐고, 자, 로시가돌은 뭐고, 하브루타는 뭔지, 자, 아시는 분들 없죠? 다 히브리어니까. 자, 후츠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후츠파. 후추와 파가 아니고, 후츠파는, 도전정신, 예, 도전성, 뻔뻔한, 뭐, 저돌적인, 막 이런 정신이에요. 뻔뻔하고 막, 밀고, 예, 밀고 간다. 예, 막 불도저 같은 정신이에요. 이게 원래는 뭐냐면, 이 일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밀어붙여. 실패할지 성공할지 계산 안 해요. 이게 후츠파 정신. 그 다음 로시가돌은 뭐예요? 로시가돌. 로시는 머리에 머리, 가돌은 큰 머리에 큰 머리.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큰 머리로 가라. 이건 뭐예요?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뭐래라? 합작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로시가돌이에요. 로시가돌. 잔머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잔머리가 강한데 자, 유태인들은 이 로시가돌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명의 그 머리는 참 좋아요. 하지만 이 머리를 합쳐서 여러분들 같이 이 부부가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로시가돌이에요. 시너지가 아니라 저는요, 성경에 나온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기름짐과 같은 그런 얘기가 로시가돌입니다. 그 다음에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유태인들의 전형적인 학습 방법이죠. 성경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 탈무드 학습 방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나 탈무드를 배워서 성경적인 삶, 탈무드적인 삶을 적용하는 공부를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 이번에 CEO 볼까요? CEO. 자, CEO.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후츠파 정신, 도전 정신이나 혹은 뻔뻔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불치하문. 여러분 불치하문이 뭡니까? 불치하문? 불치하문. 우리 홍경문 박사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라. 불치하문. 고전에 나오는 얘기죠. 논어에 나오죠. 논어에. 자, 하문.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르면요. 질문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IT 분야, 뭐 AI 잘 모르잖아요. 애한테 물어보면 돼요. 청소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물어볼 사람 없잖아요. 아이들이 빠르죠.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 불치하문의 정신이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굴까? 누구예요? 답이 뭐예요? CEO. 최고 경영자죠. 그죠? 자,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물어볼 대상은 누굴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걸 성경. CEO한테 물어보는 게 좋긴 한데, CEO들은 답변을 잘 안 해줘요. CEO들은 그냥 기업의 대표일 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물어볼 대상. 우리 명수쌤 얘기해봐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한테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답변해 주세요? 잘 안 해주시던데, 되게. 하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쁘시더라고요. 좀 기다려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려. 웨이팅, 웨이팅, 웨이팅.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음. 그럴 때가 있죠. 기도응답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물어볼 때. 자, 근데 물어볼 대상은 유태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태인들은 현대에 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랍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어야 돼. 선생님. 먼저 태어나서 먼저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혜로운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고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요 조금 안 맞아요. 되도록이면 지혜로운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 자, CEO입니다. CEO. Chief Executive Officer인데요. 저는 이걸 바꿨어요. Chief Energy Officer. Chief Energy Officer.
써놓으세요. 치프 에너지 오피서. 에너지를 최고로 전달하는 사람들. 치프 에너지 오피서. 자, 오피서. 치프 익스큐티브. 탁월한 중역이 아니고, 치프 에너지 오피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장. 창업국가. 자, 이스라엘은 이게 창업국가. 이 후츠파 교육을 합니다. 후츠파 에듀케이션. 여러분들, 이스라엘 학생들,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취업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한다겠죠? 그죠? 그럼 예. 그 바보 부모라고 그래요. 아이한테 취업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취업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때가 되면요, 독립 성향을 보여요. 한 10대, 그래서 사춘기가 오면 이미 독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걔하고 싸워서 뭐 합니까? 사춘기. 아니면 부모가 사춘기를 앓는 분도 있어요. 아, 그게 갱년기라고 하는구나, 부모는. 부모는 갱년기, 애들은 사춘기. 그럴 때, 사축이. 예? 사축이. 아, 사축이. 아, 예. 춘기가 아니라, 이제 축이. 예. 아, 그러네. 가을이, 인생의 가을이 와서 때는 사축이. 가을이고 사춘기고. 아, 예, 사축이. 예. 중간에 오면 사하기. 말년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동기? 이상한데? 진짜. 자, 가을이. 여러분들 보세요. 왜 창업하라고 하는 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좁게 얘기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면서. 취업하라고 하는데 애들 취업의 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근데 창업의 문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창업의 문이 더 넓어요. 아, 그래야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학생들 보면 한 200에서 300만 벌으면 돼요. 아, 그거는 잠깐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CEO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CEO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는 좀 작게 시작은 하지만 차근차근 이제 스케일 사이즈업을 해야죠. 스케일업, 사이즈업. 그렇죠.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창업해라란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아요. 왜요? 이미 만 13세가 되면 돈을 줍니다. 그죠? 샬롬 펀드라는 돈을 줘요. 성인식 때 이미 돈을 주고 이 돈을 어떻게 불려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해요. 그러면서 알바를 시켜요. 알바를 왜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부터 알바를 해. 집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신발장 정리, 방 청소, 이불 개기, 혹은 뭐 설거지하기, 쓰레기 피우기, 그 다음에 빨래 한번 해보는 거, 세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냥 가르치진 않아요. 꼭 돈을 줘요. 네가 일을 했구나 하면 노동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노동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면서 아이들이 모아요. 그리고 가끔 되면 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알바거리들이 많아요. 돌아다녀 보면 10대 애들도 뭐 이렇게 어떤 아이는 뭐 커피를 팔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여러분들 뭐죠? 뭐를 뭘 핫도그 같은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아이템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아이들이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적응하죠. 그죠? 처음부터 저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창업에 대한 의지를 그 속에 스스로 갖게 돼요. 아, 돈은 내 힘으로 벌어야 되겠다. 그죠? 돈은 내 힘으로 벌어야 되겠다. 미래는 내가 창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의식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후추파 정신을 갖게 돼요. 자, 1번.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업의 문은 창업의 문은 360도 360도 열려 열려 있다. 있다. 취업의 문은요, 그냥 바늘기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취업의 문은 바늘기. 그럼 여러분 취업하실래요? 창업하실래요? 창업, 여러분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25세 안에 창업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대학을 졸업하니까. 아, 대학 다니면서 창업할 수도 있겠죠. 이제 카이스트가 지금 요즘에 창업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유태인을 닮아가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발명해내는 거. 그래서 과학과 학생들 또 뭐 배우는지 아세요? MBA 배웁니다.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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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 경영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재무관리학 배우고요. 걔들 똘똘하잖아요. 그죠? 금방 배워요, 수학. 그 다음 뭐야? 윤리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회계도 배우고 통계도 하고.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한 1년만 배우면요. 아이들 다 참혹해요. 1년만 딱 배우면. MBA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술과 이 경영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경영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지금 돈을 엄청 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도 많이 버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2번 같이 겠습니다. 2번 시작. 도전과 도전과 시행착오가 시행착오가 최고의 최고의 스펙이 스펙이 되게 되게 하자. 하자. 여러분 최고의 스펙.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 머릿속을 들어가 봤더니 스펙 여러 가지가 머릿속 딱 들어가면 9가지가 들어있어요. 나인 스펙스. 프로스펙스도 아니고 나인 스펙스. 뭐가 있어요? 일단 학점. 머릿속 보세요. 간단해. 학점. 그 다음에 자격증. 그 다음에 토익. 뭐 여러 가지. 해외 연수. 뭐 그 다음에 뭐 봉사. 온갖 스펙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이거 스트레스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도전과 시행착오를 스펙으로 삼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목표를 다양하게 크게 안 하고. 왜? 우리의 학생들의 스펙은요, 취업에 관련된 스펙이에요. 그건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한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년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출할 수 있죠. 그때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과외하면 돼요. 과외하면요, 과외길이 그렇게 많아요. 이스라엘 학생들 얘기해 줄게요. 제가 히브리 대학 유학을 했죠. 히브리 대학 학생들이요, 과외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저도 과외를 오래 했는데, 그쪽 학생들은 방문 과외를 할까요? 아니면 학생이 찾아올까요? 찾아오는 거에 그들은요, 방문 과외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방문 학습을 해요. 그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학생이 찾아오게 만들어 놔요. 어디까지? 히브리 대학. 왜요? 히브리 대학은 이스라엘 최고 명문입니다. 노벨상 12명이 나왔어요. 노벨상 12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꿈의 대학이에요. 꿈의 대학까지 찾으러 와요. 여러분들 서울대 있죠? 서울대 도서관에 딱 가보면요. 진풍경이 펼쳐져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와서 과외를 해요. 과외를 받으러 와요. 여러분 낙성대역에 내려서 그 관악 캠퍼스 한번 가보세요. 도서관 견학을 딱 해보면요. 도서관 밖에 로비에서 과외를 해 학생들이. 왜요? 서울대 학생들 바쁘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냐? 의대생들 특히 그래요. 의대생들은 몇 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서울대 의대생들은 과외 몇 시에 할까? 과외료가 200만 원입니다. 수학과외 하나가. 과학하고 두 개 하는 거. 8번밖에 안 해요. 200만 원이 그게 새벽 2시에 합니다. 새벽 2시에 과외하러 와요. 새벽 4시까지 오고 갑니다. 아니면 왜? 의대생들은 자기 공부를 하려면 2시쯤에 자요. 1시나 2시에. 다 해놓고 그 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아침에 깨서 또 학교 가요. 중간에 쪽잠 자요. 그렇게 해서 의대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학생들도 있죠. 부잣집 아이들은 안 하죠. 아버지가 법원자인데 누가 합니까? 근데 좀 없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 저도 히브리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 가르쳤어요. 경제학 가르쳤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국어 가르쳤어요. 2세들한테. 자, 여러분들 도전과 시행착오가 최고의 스펙이 되게 하자. 도전하는 거.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정, 냉정한 냉정한 준비가 준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준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4번 시작. 창업, 창업, 기업가 정신을 모두에게 가르치자. 가르치자.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모두에 가르치자. 언제부터? 10대부터. 자, 여러분들 경제교육과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후추파 교육을 하세요. 괜히 가가지고 금리가 어쩌느니 저기 어디 사범대 출신 경제학과 그런 출신이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싸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책대로 가르칩니까? 책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뭐라고요? 보험사 교육할 때 들어보니까
다 쓸모가 없어. 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90%다 버리세요. 본질만 가지라고. 한 10% 본질만 갖고 나머지 다 버리라고. 이게 뭐 필요한데 이게. 영업에 뭐가 필요한데 이게. 여러분 보호막이 무슨 뭐 지식이 많아서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도전과 시행착오가 최고의 스펙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냉정한 준비를 잘하는 사람. 영업 세계는 그래요. 물론 교육 세계는 다르죠. 교육 세계는 굉장히 다르지만. 자, 그 다음에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업, 인프라, 노하우, 정보, 멘토를 공유하는 두레를 만들자. 두레, 협동체를 만들자. 이게 중요해요.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자의 선순환 선순환 방정식 방정식 만들자. 투자의 선순환 방정식. 자, 7번. 실패 후유증을 보듬는 힐링 시스템 갖추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실패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실패가 있긴 해요. 실을 감을 때 쓰는 도구. 실패는 있어요. 실패를 보듬어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한국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 맞아요. 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에이, 거짓말. 정은 다른 나라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들은 사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정 없을 것 같냐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좀 강하긴 해, 우리가. 좀 그런 건 있어요. 강하긴 한데, 또 냉정한 면도 강해요, 한국 사람들. 예. 정이 많은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 그 다음에 9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페일콘, 미국식 창업 실패 경험 공유 프로그램 만들자. 창업 실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패의 성공학, 실패학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걸 가르쳐요. 야, 이렇게 하면 실패해. 성공학이라는 과목이 한국에는 있는데 실패학이 없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하면 실패해.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교회. 이게 좀 성공과 실패학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기 목사님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실패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해가지고 책 하나 쓰십시오. 그럼 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매뉴얼로 하면 뭐 대박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뭐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왜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남들한테는 참 잘 가르쳐 주는데 저를 잘 못 가르쳐요. 그게 진짜 단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주 실패해요, 저는. 예. 실패는 실을 감을 때 쓰는 도구고 포기는 뭐예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위죠. 자, 그 다음에 9번. 2.8 2.8은 기본이다. 평균 도전 횟수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의 기회 해보면 그번에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했던 거 또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높이뛰기 선수 한 명, 누구 있죠?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인 선수. 스마일맨. 우상혁 누굽니까? 우상혁 선수. 참 긍정적인 친구예요.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 몇 번의 시기를 줘요? 1차 시기, 2차 시기, 막 3차 시기 주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자녀들한테든 누구한테든 혹은 CEO가 되더라도 실패했을 때 3번의 기회를 주는 거. 4번 실패하면 이거 먼저, 4번 실패하면 뭔지 아세요? 써놔요. 생활. 4번 실패하는 걸 대한 거의 실패가 생활인 사람이야. 근데 그거면 안 돼요. 그죠? 3, 4번 줘야 돼요. 3번은 주셔야 돼요. 기회를. 또 잘못해서 마찬가지예요. 잘못해도 반성할 기회를 3번 줘야 돼요. 안 주는 학부모가 많아요. 학대 부모인지, 학부모인지, 성적이 3번 나쁜 것까지 용서하세요. 4번째 나쁘면 용서하지 마세요. 제발. 용서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때는 망치는 길이에요. 그때는 중징계를 해서라도 바꾸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과잉보호예요. 혼낼 때는요,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내셔야 돼요. 하나님도 혼내시는데. 하나님 누구한테 혼나셨어요? 이스라엘 보면 제가요, 가장 많이, 저랑 많이 닮은 사람이 있더라고. 요나가, 요나. 요나인지 요단지 하여튼, 요령을 너무 잘 펴요, 이분은. 요나가, 하나님이 그냥 어디 가라 했어요. 아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말이요. 아니, 세상에 반대편으로 가네? 반대편으로 가는데 또 그냥,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래. 보자 하고서 이제 첫 번째 거기 갔어요. 거기까지는 봐주셨어. 두 번째 또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타네? 좋아. 보내. 좋아. 내가 거기까지 봐주셨어요. 두 번째까지는. 근데 이제 세 번째까지 진짜 안 봐주셨어요. 세 번째까지는 이제 어떻게 계속 가네, 이게. 돌이키질 않고. 뱃머리를 안 돌려요, 니느웨로. 안 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개 안 하니까. 폭풍우를 막 갑자기 막 유라굴로를 일으켜가지고 막 큰 물고기를 던져 놓으시죠. 그죠? 이제 세 번째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까지도 뭐예요? 그때까지도. 그때까지도. 야, 참 안악해. 그때까지도 뭐라고 요나가.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이제 살고 싶지가 않다고. 나는. 아니,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죽여달라고 선지자가.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선원들이 오히려 더 긍휼히 여겨. 선원들이 막 그냥 살려보려고 애를 써요. 살려보려고. 아유, 그랬더니, 이 폭풍우가 왜 일어났냐? 이? 아니, 어떻게 해서 이 폭풍우가 일어난겨? 하면서 막 난리가 나뇨.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알고 봤더니 제비 뽑기를 하네. 이 사람들 참 성경적이야. 아니, 참 성경제 제비 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뽑혔네. 아유, 참 당신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하브르타를 내요. 요나와 더불어서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느 민족이며 어느 신을 섬기며 질문을 던지네 계속. 막 그때도 요나 살리려고 막. 그 요나가 나는 시브리 민족이고 쪼쪼 얘기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선지자라고. 쪽팔려가지고. 나 선지자인데 말이야.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선지자가 말. 나 선교사인데 말을 못하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이제 진짜 던지죠. 그죠? 이제 할 수 없이 막 폭풍과 세니까 던졌는데 뭐를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그죠? 큰 물고기. 야, 이게 참 세 번의 실패 후에 하나님께서 실패 지원 시스템을 주셔가지고 물고기 속에다 며칠 있었어요? 물고기 속에 3일. 3일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의 예표예요. 아시겠죠? 이게 네. 기적이죠.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3일 안에 이제 회개하고 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자 니느웨로까지 다시 가가지고 또 가서도 또 뭐를 해요? 이 양반 참 찔겨 아주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40일 동안 아주 가라니까 그냥 며칠밖에 안 해요? 아니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니까 그냥 하루만 갔다 와 이 인간이 이 선지자가 가서 그냥 많이 애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마음 바꿔놓으셔가지고 이제 회개케 하셨죠. 그죠? 누구까지 회개해요? 왕으로부터 어디까지? 왕으로부터 어디까지 회개합니까? 짐승들까지 막 배를 싸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이 뭔 죄예요? 뭔 죄예요? 아주 그냥 짐승까지 베옷을 입혔네. 상복을 입혀가지고 회개하더니 근데 또 그걸 또 요나는 또, 또 올라가요. 또 산등성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집을 하나 줘요. 저기다 뭐로 하나 줘요? 저기에서 박넝쿨로 해가지고 그죠? 박넝쿨 하나님이 또 박넝쿨 해가지고 요나가 머리가 뜨거웠어요. 대머리여가지고 머리가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예비하시죠. 이 사람들 심판 받나 안 받나 또 거기까지 지켜봐. 끝까지 회개를 하네요. 끝까지 아주 완악하게 아주 그 선지자 참 고래 심줄보다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그 박넝쿨을 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박넝쿨을 또 갉아내니까 또 요나가 아주 뜨거워서 죽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순간 또 옛 요나한테 얘기하시죠. 참, 내가 참. 자, 그러면서 요나서를 딱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또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자, 넣으셨어요. 그죠? 자, 이 물고기가 고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고래라고 그랬지만 큰일 나요. 그 가짜 성경 공부예요. 어디서 고래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이게 고래인지.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왜 각색을 합니까? 있는 거. 그죠? 그러지 마세요. 재미있게 스토리로 엮으면 되지.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물고기가요, 삼킬 때는요, 수컷이었어요. 삼킬 때는 수컷이었고요, 뱉을 때는 암컷이 돼요. 에? 아니, 물고기가요, 요나를 삼킬 때는 수컷 물고기가 와가지고 삼켰는데, 뱉을 때는 이 물고기가요, 암컷으로 변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왜요? 암컷이 품으니까. 잡아먹는 거는 수컷이 잡고, 먹기는, 근데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히브리어에 써 있어요. 히브리어에. 아시겠죠? 자, 우리 요나 같은, 그러니까 요나가요, 후추파 정신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후추파 정신. 말 안 듣는다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말 잘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 너무 잘 들으면 그냥 착한 아이는 되는데, 세상에서는요, 험한 세상에서는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말 잘 듣는 아이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요, 엄마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축도 하고, 뭐도 했는데, 근데 이 야곱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단련하셨죠. 그야 막,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나오게 하세요. 온갖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게 해요. 그러면서 온갖 고난을 주셔요. 주셔가지고,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죠. 12지파를 만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과요, 시행착오가요, 큰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광야길이죠. 큰 영광으로 가는 광야길이다. 광야길을 넘어서 호계를 건너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도 여전히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출애굽기 다 읽고 주무세요. 정말이에요. 아니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세요.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후추파 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거기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사, 은총들을 잘 결합하는 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영학 책대로 되지 않아요. 법칙대로 되는 건 없어요. 법칙대로 되는 생존은 없어요. 생존하다 보니까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생활하다 보니까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법칙대로 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법? 공부도 안 해보고서 어떻게 알아요? 기도 잘하는 법? 기도 한번 정말 가열차게 해보세요. 한 달 작정 기도 해보세요. 그럼 기도가 통하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고요. 소기에 경일 끼지. 차라리 지나가는 소한테 성경을 읽어주지. 소도 잘할 거, 소가 더 잘할 것 같으면. 소는요, 말하는 대로 돼요. 해요. 근데 인간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죠? 근데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정말. 자, 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작은 나라, 이스라엘, 어떻게 창조와 혁신을 이끄는 폴리메스 인재의 성지가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 책이 제목이요. 후츠파인데요. 인발 아리엘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인발 아리엘리. 자,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6년 전에 출판이 됐어요. 6, 7년 전에 출판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구입을 했어요. 영어로 된 책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 강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몇몇 없는 강사죠. 네, 후추파 쪽은 윤종록 박사님이세요. 윤종록 정보통신부
저기 차관까지 하신 분 있어요. 윤종록 박사. 윤종록, 지금은 이제 가천대 교수가 이 후추파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가천대 교수. 자, 윤종록 박사 기억하시고. 자, 후추파. 자, 그 다음에 후추파. 자, 무언가를 해도 되는지 먼저 고민하고, 자, 머리를 싸맬 필요는 없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따지지 말고, 하려는 행동이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뚝심 있게 실천하라. 이게 인발 아리엘리가 말하는 거예요. 인발 아리엘리는 군대도 나온 여자예요. 여자분이고 여성 CEO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0대 여성 CEO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여성들도 정말 가열찬, 우리는 보면 우리 명순 쌤이 여성 CEO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앞으로 잘 돼서 후추파 정신으로, 그리고 또 실패한 사람들을 다독거려가면서 하면은요 CEO가 될 수 있어요. 그냥 CEO 밑에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아시겠죠? 쎄쎄쎄만 하지 마시고 쎄쎄쎄 하지 마세요. CEO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 저한테 감사한 것 많이 하세요. 네. 미리 축복합니다. 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또 오만에 나가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선교명. 김사랑입니다. 김사라 선교사님. 네, 김사라. 네. 네. 저기 오만에다가 김을 판매하십시오. 김을 수입하세요. 진짜요. 김 수입 한번 알아보세요. 진짜 해보고 안 되든 되든 한번 해보세요. 수입을. 수출하세요. 오만에. 진짜예요. 그거 얼마 안 들어요. 처음에는요. 조그맣게 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좀 합쳐가지고 김을 수입해서 유통만 하면 돼요. 약간 관세는 좀 붙겠죠. 관세 별로 안 붙어요. 김은. 바다에 이렇게 써놔요. 바다의 반도체예요. 김은요. 바다의 반도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그래요. 김 파세요. 그러면 대박 납니다. 정말입니다. 태권도 장사는 또 멋있게 한번 머리를 써면 돼요. 남이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남이 하던 방식은 기본적인 거는 뭐 품새 가르쳐주고 뭐 어떤 뭐 자세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남이 하던 거대로 하면 똑같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무너지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겠다. 예,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다. 한번 김 팔아보세요. 정말이에요. 아니면 불닭볶음면 대거 수입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사업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소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업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이 하는 건 착각이에요. 가게를 차려, 뭐 회사를 차려. 안 차려도 돼요. 안 차려도 돼요. 도장에다 갖다 놔도 돼요. 뭐 지들이 알아서 가져가겠지. 거기서 판매하셔도 돼요. 통신 판매. 통신 판매하면 되잖아요. 거기 뭐 택배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뭐 창고 안 되면 창고 그냥 임대하세요. 싸게 임대. 창고는 싸거든요. 제가 이런 건 잘 가르쳐줘요. 저는 잘 못해. 저는 강사가 숙명적인 사람이에요. 강사나 교수하는 사람 일이, 교직하는 일이 숙명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교사만 해야 될 사람, 저는 선교사. 자, 다음. 자, 이제 이스라엘의 경제와 상업 행태계.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스타트업이 참 많아요, 스타트업. 나스닥 상장률 세계 3위. 이 조그만 나라가 인구가요. 지금 요게 좀 옛날 한 몇 년 전 통계인데 지금 한 900만 정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영토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토. 이스라엘 영토. 강원도만 해요. 경상북도. 강원도보다 좀 작아요. 경상북도. 1인당 GDP. 이게 한 5년 전 데이터예요. 지금 4만 달러인데 지금 6만 달러 정도 돼요. 6만. 한국은 지금 3만 달러에서 좀 넘어요. 한국은 3만 한 6, 7천 되는데 이스라엘은 한 6만 달러. 2011년도에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GNP가 같았어요. GDP가. 같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훨씬 격차를 많이 벌려서 6만 불. 전쟁이 됐는데도 6만 불이라는. 1인당 벤처 창업률 세계 1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뭐를 하니까 취업하지 말고 창업해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왜요? 인구가 적으니까요. 취업의 일자리도 적어요. 취업이 곧, 이 사람들은 써놔, 메모해놔요. 창업이 곧 취업이다. 창업이 곧 취업이에요. 매년 창업 스타트업 1000개. 9개 대학. 대학은 많지 않아요. 로열티. 이게 특허. 여러분 직접은 특허권 있죠. 특허권만 가지면 엄청나게 돈 벌어요. 공장 있어. 뭐가 있어? 공장 안 줘도 돼요. 지적 소유권만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 하셔야 돼요. 법도 잘,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무드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된 거예요. 탈무드가 뭐로 돼 있어요? 탈무드는 크게 네 파트가 들어있어요. 네 파트. 첫째,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1번, 병이에요. 의학 쪽이 제일 많아요. 의외로. 법이 제일 많아요. 법. 그래서 유태인들은 법률가가 많아요. 변호사, 탈무드책 토론하니까. 두 번째, 병과 관련된 의학적인 부분이 많아요. 2번, 아픈 거 뭐 귀신 들린 것까지. 그래서 정신병, 심리학적인 것까지. 그래서 심리학이 발달할 수밖에. 대표적으로 누구? 프로이트부터 유태인이잖아요. 또 누구? 유태인들. 알프레드 아들러, 스키너, 메슬로우.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지금도 세계의 심리학계를 점령한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입니다. 거의 다. 세 번째 뭐예요? 일반적인 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샴쌍둥이까지 치료한 민족이 유태인 민족이에요. 병원들, 뉴욕에 존스 홉키스, 여러분 존스 홉키스 대학 이제 알죠? 거기 유태인 네. 병원이에요. 세계 1위 병원. 존스 홉킨스. 뉴욕 대학 병원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경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제인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비즈니스맨들이 많다고요. 탈무드를 그렇게 배우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배우면 뭐만 되냐면 자꾸 성경 선생만 되려고 그래. 성경 선생 되는 게 뭐가 좋죠?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성경 선생이란 자격을 얻기까지에는 20년이 걸렸어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까지는 20년 걸렸다고. 20년 걸려서 하실래요? 차라리 2, 3년 경제, 법, 의학을 공부해서 몇 년 공부하는 게 낫지. 그렇게 가르쳐도요, 성경 못 가르쳐요. 왜? 왜 못 가르쳐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에. 왜 이렇게 많아요? 박사들이 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알고 봤더니 다 써놔요. 비생산적. 이렇게 비생산적인 걸 왜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가르칠 거는요, 회개하고 거듭나라예요. 솔직히 말해서. 회개하고 변화받아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르쳐 주면 돼요. 그 뒤로부터는 차근차근히 성경에 필요한 걸 가르쳐 주시면 돼요.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이 성경을 배울 자격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귀한 성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진짜 토라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탈무드에 있다 보니까 이 탈무드적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후추파 정신, 하브르타, 로시가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즈마라는 데가 있어요. 요즈마 펀드. 요즈마 그룹인데 나스닥으로 가라라는 책을 썼어요. 한 내년 한 7, 8년 됐는데 요즈마가 무슨 뜻이냐면 요즈마 메모에 요즈마가 창의성을 요즈마라고 그래요. 요즈마 이 창의성이란 단어고요. 이게 시작이란 뜻도 있어요. 시작. 요즈마. 그래서 나스닥으로 가라. 자, 이스라엘 보세요. 세계 1위. 한국도 그게 대단하네요. 한국도. 자, 세계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굉장한 나라예요. 한국도. 이 창업 생태계가 잘 돼 있는데요. 이렇게 후추파 정신은 조금 더 이스라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은 보세요. 이게 적잖아요, 대신. 요건 굉장히 떨어져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잘하는데 해외 시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장. 자, 여기 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이 친구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한테, 주일학교에 저한테 배운 학생이에요. 박원재. 원재라는 학생인데, 요즈마 펀드 있죠? 좀 전에 요즈마 펀드의 한국 대표입니다. CEO예요. 나이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아직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41인가 둘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쪽에 유학할 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유학생 자녀들, 유학파 자녀들, 그 다음에 지상사, 저기 회사, 그 다음에 관광, 그 자녀들이 많이 왔어요. 예, 많이 왔고, 이 친구는 이제 히브리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제학과를 나왔고, 히브리 대학의 경제학과에 로버트 아우만 교수의 제자입니다. 제자고, 로버트 아우만은 게임 이론, 여러분 게임 이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게임 이론 아세요? 게임 이론. 여러분들 대충, 뭐 누가 게임 이론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 이론이 뭔지 모르잖아요. 로버트 아우만 교수가 만들어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여러분들 왜 명문대 진학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최소한 명문대 진학을 시키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냥 시키지 마시고 좀, 좀 개성적으로 좀 후츠파 정신도 길러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어디 가면 뭐 될 거야? 천만의 말씀. 서울대 간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저희 집안에는 다 명문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안은 교육가 집안이에요. 근데 최고로 공부 잘한 형은 아직도 결혼도 안 했어요. 60 중반인데. 예.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정신이에요, 정신. 어떤 가치관이냐.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의 키룰, 어떤 법칙을 갖고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는 물론 뭐 많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잠시 동안은 중요해요. 하지만 평생 동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잠시 동안만 중요해요. 잠시 동안 중요한 거를 그냥 기를 쓰고 하려고 그래요. 정말 평생토록 좋은 걸 해야 돼요. 평생토록. 자, 이 친구가 벤처 강국 이스라엘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원재 여기 써있죠. 이원재 여기 써있죠. 이원재 요즈마 펀드 대표. 참 제가 그래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제 책자에다 심어놨습니다. 원재 아주. 자, 이제 좀 이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성공 3요소 후츠파, 노시가돌, 하브루타. 우리 정명수 쌤 크게 읽어줄까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교육의 힘이 있다. 이들 교육의 전형은 창조성과 개척 정신을 배양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획일성이나 배타성보다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혁신 지향으로 나가는 데는 한두 가지의 정신으로는 파악하기는 어렵다. 후츠파는 도전 정신, 로시가돌, 큰머리는 아이디어 교환과 협력, 하브르타는 토론과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도전 정신, 그 아이디어 교환과 협력, 그 다음에 토론과 질문,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지면 혁신이라는 게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들 CEO를 꿈꾸면요. CEO가 어느 순간 될 거예요. 반드시 꿈꾸면서 요 세 가지 정신, 노시가 도전 정신, 토론과 질문. 저도 잠깐 CEO 생활을 해봤지만 안 맞아요. 자, 다음. 자, 유태인.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 수평 문화와 후추파 정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브루타 잠깐 보겠습니다. 하브루타. 이제 뉴욕의 예시바예요. 자, 보세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하브루타에 뭐 놓고? 탈무드를 놓고서. 탈무드 놓고서 이렇게 탈무드 혹은 다른 성경을 놓고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둘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막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요. 시끄러워도 둘씩 집중하면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카페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카페를 가보면 여러분들 이 카페가 가장 시끄러운 카페가 어딘지 아세요? 원래 한국은 옛날에 떠들면 안 됐어요. 한국 카페는. 요즘은 바뀌었죠.
한국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조용히. 근데 이스라엘하고 유태인들 사회를 가보면 카페도 시끄럽지만 도서관이 제일 시끄러워요. 도서관이 조용한 장소가 아니에요. 제가요, 아산시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는데 도서관을 시끄러운 장소로 만들어라. 죽은 도서관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아니 도서관이 시끄러우면 잘못되었는가? 제가 질문 던졌어요. 했더니 다들 시끄럽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게 하라. 말 놀이터 이렇게 했어요. 말을 많이 하는 놀이터. 말 놀이터로 바꿔라. 제가 박사인데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서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들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바뀌는데 왜 제가 강의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데 내가 왜 강의해야 되냐고. 들러리로 와가지고 뭐 불과 뭐 50만 원 받고 강의로 받고 그냥 강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말 놀이터가 되라. 실컷 말할 수 있게 해둬. 근데 뭐 까불고 장난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토론하고 질문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시봐. 이거 어떻습니까? 성경 놓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교재를 반드시 놓고 성경을 놓든 고전을 놓든 아니면 동화책을 놓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의 하브루타는요. 그건 있어요. 동화책을 놓고 하지는 않아요. 조금 어렵고 힘든 내용을 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스토리만 가지고 할 때는 애들하고 해요. 스토리. 스토리는 애들도 아니까. 동화책 놓고 하지 마세요, 이제. 동화책은요, 엄마가 읽어주면 끝나요, 사실상. 동화책 하브루타 하는 것도 좋게, 교훈은 찾아낼 수 있겠지. 하지만, 동화책을 경제학과 연결하고, 법학과 연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의학과 연결할 수 있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브루타는 언젠가는 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버리셔야 돼요. 전문성이 없잖아요. 어떤 나라의 미래지향성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생산성이 있어요? 아니면 효과성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백날 해보세요. 시간 낭비지. 정말 바꾸셔야 돼요. 교재가 달라져야 돼. 교재가. 물리학책 놓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수학책 놓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그죠? 아니면 논어 갖다가 놓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논어에 한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구절만 갖다 놓고 그 구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만 갖고 하는 거예요. 논어에 무슨 뭐 법칙을 얘기하려면 어렵죠. 무슨 학이 시습지면 불령여로 이거 뭐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쉽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랍비들의 역할이에요. 선생님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을 끌어올려야죠. 그렇게 해서. 근데 맨날 동화책 읽고 있으면 소설책 읽고 있으면 돼요? 작가가 못 되겠죠.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반드시 작가가 돼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작가가 안 되고 뭐대로 책 읽습니까? 그냥 뭐 취미 독서 하실 거예요? 취미로만? 여러분 취미 독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건데 그냥 저는 취미로 읽어요. 강의가 취미니까. 강의가 취미예요. 글쓰기가. 전 글쓰기가 취미예요.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전을 놓고 해보는 거. 근데 처음에는 어렵겠죠. 하지만 차근차근히 첫 발부터 차근차근히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도 할 수 있잖아요. 20살이 됐는데 동화책 놓고 할 수 있어요? 동화책?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죠? 좀 어려운, 뭐, 예를 들어서 소설이다 그러면, 그래. 우리 노벨상 누구 읽어보자. 근데 그거를 나이 든 사람들이 또 하려고 그래. 나이 든 사람도 안 맞아요. 독서 토론요, 저는 제가 해봤는데, 다 그만뒀어. 왜요? 성장을 못해. 사람 성장 마인드셋이 없어. 오히려 맨날 싸우기만 해. 누가 토론 더 잘하나. 왜 그래요? 다 큰 어른들이. 응?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상호 존중해 주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정말 그래야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가죠. 그리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뭐 메모합니까? 안 합니까? 메모 안 해요. 뭘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뭔가 느끼고 뭔가 좀 체험적인 그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스파크가. 감동만 받으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글로 표현해요. 언제?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숙제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홈워크인 거예요. 아시겠죠? 토론하거나 이렇게 질문할 때는 보세요. 연필도 있어 없어요? 연필도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뭔 연필에 노트에 뭐에 저는 그래요. 여기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재 하나만 놓고 그래 메모할 부분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왜요? 까먹으니까. 하지만 둘이 대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평문. 그죠? 대등한 입장에서 하셔야 돼요. 대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자 이스라엘 혁신의 아이콘 시몬 페레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후츠파와 로시가돌 하브루타를 하신 분. 이분은 정말 대단해요. 장관을 9번 했대요. 대통령인가 수사인가를 3번 해보고. 세상에.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갖자고 할 때요. 다 반대해도 핵무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못 건드립니다. 핵무기를 갖게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벤처 단지 있죠? 조성한 분이 시몬 페레스. 이 사람은 별명이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저는 시몬 페레스를 직접 만나뵀어요. 히브리대 유학 시절에. 시몬 페레스 한번 오셔가지고 악수 한번 해봤네요. 뭐 세상에. 이런 분이 진짜 최고의 영웅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랬으면 좋았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분 하버드 나오셨잖아요. 서울대. 시몬 페레스 같은 그런 분 됐으면 좋았는데 너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존경심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저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싸가지 없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마세요. 제발. 어디 가서요. 분별력 없이 수준도 안 되면서 정말 네 가지 없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요. 그건 정말 제살 깎기. 수준도 안 되면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수준도 안 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정말입니다. 아니, 진짜 깜도 안 되는 사람 정말 가만히 있으세요. 차라리 그 사이에 자기 개발에 긍정적 마인드를 키우고 나도 언젠가 CEO가 되겠다. 마음 먹고 그래야 되겠죠. 왜 그런 시간에 남 비난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예. 에너지를 딴 데 쓰지 마시고. 그리고 남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잘할 수 있어요. 남 잘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 자, 후파 정신 7가지 요소.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 어차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인데 여러분들 이 후츠파 정신을 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죠. 여러분들 자, 이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 강의 파일을 보내드리겠지만 이게 워낙 그때 예전에는 정말 비싼 강의였는데 제가 반의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 강의료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한 80만 원 정도 해요. 80에서 100만 원짜리 강좌인데 제가 여러분들 좀 예, 그렇게 안 해놓고 일일이 다 이거 교재들은 다 일일이 제가 타이핑 치고 수많은 120종의 책을 보고서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시행착오였고 도전이었는데 이게 저한테 스펙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좀 제대로 하고 신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뭐 머리 싸매지 마시고 잘 되는 거 찾으셔가지고 잘 되는 거를 내 쪽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뭐가 잘 팔리더라. 한국에서는 신라면 잘 팔리다 그러면 신라면 수입하세요. 비행기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 심지어요 매장 차리신 분도 있어요.
제 친구가 매장 차렸잖아요. 6개월 만에요. 점포를 3개나 만들었어요. 신라면 팔아서. 스웨덴에서. 야, 세상에, 진짜. 이 부자가 되는 게 쉽구나. 난 잘 되는 거 잘 찾아가지고요. 찾아서 내 쪽으로 자꾸 끌어오세요. 조금씩 조금씩.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세요. 시미나창입니다. 시미나창. 시작은 미약하게, 나중은 창대하게. 시미나창. 시작을 할 때 그게 창의성이에요. 시작하는 게 반입니다. 창의의 시작은 시작해보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거. 가만히 머릿속으로만 쳐다보고 눈으로만 과시한다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마인드의 전환. 내 마인드를 바꿔보는 거. 남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남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그래요. 바보들 합창단. 이구동성이라고 그러죠. 이구동성. 그거는요. 뮤직이 아니라요. 노이즈입니다. 아시겠죠? 뮤직이 아니라 노이즈입니다. 이구동성은.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이제 들을 나이도 아니고. 그죠? 저는 좀 들어주셔도 돼요. 전 들어주셔도 돼요. 예. 자, 오늘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하고, 잠깐 피드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